자, 117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정비계획 나오죠? 자, 정비계획에서 이제 우리는 안전진단은 정리가 됐고요. 자, 입안 제한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안 제한은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죠. 자, 누구한테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알겠죠? 입안권자에게. 자, 제한 사유는 6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1번 하나 보시면, 자, 우리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안되지 아니했다 나와 있죠? 그런 경우. 입안이 아직 될 때가 됐는데 안 될 때는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안계약은 6번 하나 보시면 되겠죠? 얼마 이상이 동의로 변경 요청할 때 3분의 2. 뭐 그 정도만 기하시면 돼.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입안자는 그때 한다. 자, 문제는 이제 입안자를 하게 되면 제한은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입안권자 맘이지만 통보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며칠 이내? 60일 플러스 30일. 자, 우리 제한자 붙은 게 3가지 나온다겠죠? 그래서 써놨네. 자, 우리 국토법에 나오는 주민 입안자니 있죠? 그거는 며칠 이내 통보? 45일 플러스 30일. 자, 두 번째. 개발법에는 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있었죠? 개발구역 지정 제한 누가 있어요? 안 물어볼게요. 자, 우리 국지조를 제외한 시행자 될 수 있는 자가 시공자 탈 것이고, 예외적으로 공출이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 기억나죠? 자, 그때는 통보는 얼마 이내? 1개월. 자, 또 정비계획 위반자는 통보는 얼마? 60일 플러스 30일. 3개 묶어서 비교하시라고 해놨으니까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비계획 위반 보이죠? 자, 위반권자 써졌죠? 특특 시군구장. 지정권자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기본적으로 위반권자는 특특 시군구장. 대신 지정권자도 위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특강, 특특, 시장, 군수. 알겠죠? 그래서 위반도 할 수 있다. 자, 정비계획 위반할 때 절차는요,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 열고, 공란기간이 14일 이상이다, 30일 이상이다. 아까 봤죠? 30일 이상짜리가 2개 있었죠? 2개 뭐?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 알겠죠? 그리고 기본계획하고 사업시행계획은 14일 이상. 기억나요? 14일 이상 기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됐어요? 14일. 나머지 30일 이상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비계획 내용 아까 적어드렸죠? 일단 정비구역 들어갑니다. 또 거기 5번에 건폐 용적률 높이 따로따로 나오면 정비계획, 밀도계획이 붙어버리면 기본계획.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은 정비계획, 아까 사회복지시설하고 주민문화시설은 기본계획. 3개는 비교해 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정비계획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개발법에서는 어디에 썼죠? 실시계획에 밑에 써놨죠. 자, 차이점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되기 이전에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죠. 그잖아.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실시계획이 나오죠. 뒤쪽에. 그래서 위치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일단 우리 정비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나온다는 것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작성기준 전부 다 국장이 정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자, 위반권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 그 건설의 내용이, 즉 건설 비율 등이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정비사업 할 때 우리 임대주택이나 내지는 국민주택 규모를 건설해야 될 비율이 있어. 그 비율을 반영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비율은 그 박스 보면 국민주택 규모는 몇 프로이야? 90% 이하. 임대주택은 30% 이하입니다. 알겠죠? 국민주택 규모는 몇 프로이야? 90% 이하. 임대주택은 30% 이하입니다. 자, 그걸 세분해버리면,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가 90% 이하죠?
대신 재개발은 80% 이하, 재건축은 60% 이하. 이게 986이죠? 됐나요? 전부 다 90% 이하는 되잖아. 자, 임대주택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30% 이하. 물론 이제 공공이긴 합니다만은 30% 이하. 자, 우리 재개발은 15% 이하죠? 공공이든 우리 민간이든. 알겠죠? 그래서 30%, 15%. 자, 임대주택은 몇 프로 이하? 30% 총. 국민주택 규모는 총 90% 이하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하 범위에서 자, 그 비율을 어디에 반영해 주라고? 정비계획에 반영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그 정도 체킹만 해놓으시고요. 자,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이제 계획이 다 끝나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겠죠.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누구 나와요? 특강특특 시장 군수. 됐죠? 그리고 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주로 이제 특특 시장군도 똑같지만 특광이 구청장 대신 위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지정 절차는 뭐 일단 넘어가고요. 자, 오른쪽. 자, 우리 정비구역 지정될 때 효과 문제죠. 자, 이건 여러분 우리 봤던 내용이 똑같이 중복되는데 볼까요? 자, 우리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 이 지역이 만약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그 효과 문제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 우리 개발구역도 똑같았어. 그죠? 자, 첫 번째는 의제가 된다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요 지역은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 외의 개발행위들은 된다 안 된다? 금지.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게 똑같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의제가 됩니다. 자, 의제되는 것은 두 가지 뭐였죠? 지지.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뭐가 의제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이게 결정고시된 걸로 봅니다. 도시지역은 안 들어간다겠죠? 자, 개발구역은 뭐였죠? 개발구역은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됐나요? 근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요. 예, 도시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예, 도시지역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하나 봐두시면 되고. 비교. 그럼 이제 개발구역은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지 계획은 안 들어가죠? 오케이. 그렇게 비교해서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은 분할, 통합, 결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분할은 분리시키는 것이고 통합하고 결합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연접됐느냐? 연접되지 아니한 거냐. 쉽게 말해서 여기 A라는 정비구역이 있고 또 B라는 정비구역이 있고 또 여기 A라는 정비구역이 있고 여기 B라는 정비구역이 있어. 합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걸 이걸 뭐라고? 이건 통합. 연접됐잖아. 붙어있잖아. 그죠? 여기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걸 합해서 해버리면 이건 뭐라고? 결합이. 그래서 일반점들 통합은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어버린 걸 통합. 연접은 붙어있는 거. 자, 그리고 연접되지 아니한 것을 합해서 하나로 묶어버린 뭐라고? 결합이. 통합 결합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나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여기는 개발행위 금지이지요. 금지. 근데 허가를 받아야겠죠? 허가를 받아. 누가 허가? 시장군수. 그럼 여러분 똑같이 적용되는 거. 만약에 갑이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10층 건축하고 있어. 근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행위 금지잖아. 갑은 공사를 계속해야 돼? 멈춰야 돼? 공사를 멈춰야 돼? 계속해야 돼? 그럼 계속할 때 허가받아 신고해? 그냥 해? 개발하고 정비법은 신고하고 계속한다. 몇 실리네? 오케이. 그건 안 봐도 될 문제고. 됐어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허가받는 것들은 개발구역 받던 거 똑같아. 자, 그럼 뭐 있어요? 건, 공, 토, 물, 축. 똑같죠? 차이점은. 건축물의 건축하고 용도 변경은 나와 있죠? 대수는 나와서 안 나와서? 안 나와 있죠. 국토법에서는 건축만 나오고 개발법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다 나오고 우리 정비법에서는 건축하고 용도 변경만 나와 있죠? 하나 봐두시고 또 가설 건축물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작물 설치고, 형질 변경은 절도, 동도, 정지, 보장, 매립 등이 나오죠? 됐고. 토덕 채취 나와 있고. 토지 분할. 물건은 얼마 이상 쌓아놓는 거? 1개월 이상. 또 중목의 벌채 식재 보이죠? 전부 다 금지. 허가를 받아라. 대신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응급조치 똑같죠? 대신 여기는 1개월 이내 신고 규정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개발하고 정비법은 없다겠죠? 국토법에만 있다고 얘기했고. 또 두 번째. 안전조치죠. 자, 붕괴 우려, 즉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죠. 안전조치 취하는 것은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재배. 자, 또 거기 대통령은 행위인데 첫 번째 우리 간이 공작물 보이죠? 비닐하우스 같은 간이 공작물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또 경작 목적 형질 변경 안 받아도 된다. 또 세 번째는 개발에 지장 주지 않고 경관 손상되지 않는 거. 그건 아니어도 쭉쭉쭉 치고 나가세요. 또 개발부터 똑같잖아 내용이. 알겠죠? 이런 것은 토덕 채취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또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던 대지 위에다 물건 따는 것도 허가 안 받아도 된다. 또 우리 중목의 벌채식재는 허가를 받지만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근데 경작지에 있으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렇게 보시고요. 자, 기득권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는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때 신고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다음 페이지에 하나 꼭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거든. 지정이 되면 봅시다. 우리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고시가 되면 이제는 뭐죠? 요 이유는 개발행위 등이 된다 안 된다? 금지.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우리 건축물 건축하든지 공작물 설치짓 공공토토토 물juk 받죠? 이건 금지가 됩니다. 그럼 문제는 바로 이거죠.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 있고 집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게 정비 예정구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가 나온다겠죠? 그러면 자, 만약에 갑이야, 갑. 갑에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어. 예정구역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갑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이 시점 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시점이야. 구역 지정되기 이전이잖아. 이전이면 개발행위가 금지가 돼, 개발행위가 허용돼. 가능하잖아. 금지된 시점이 언제라고? 지정고시가 되면 금지가 되잖아. 그럼 이전 단계는 개발행위 가능하죠? 가능하잖아. 근데 가능하니까. 자, 보통 이렇게 예정구역이 딱 지정이 되면 예정구역 어느 정도 범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여 안에 있잖아.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한다? 갑은 어떻게 할까요? 정비 사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예정구역이라면 재개발된 재건축 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 갑은 어떻게 해? 아니 그냥 기분 좋고 멍하니 쳐다보고 좀 돈 못 벌어. 아이 참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 빨리 소유자 수 증가시켜갖고 아파트 하나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돈 못 벌겠네 이거. 야, 여기는 아직은 허용이 되잖아. 금지된 시점 여기잖아. 토지 쪼개야 돼, 안 쪼개야 돼? 막 쪼개갖고는 장남 주고 뭐 차남 주고 막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 소유자 수 늘릴 거 아니야. 또 단독이면 다세대로 막 만들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소유자 수가 증가될 거잖아. 그러면 나 앞에 여기 입주권이랑 다 몇 개씩 받을 거 아니야. 그런 느낌 없어? 돈 벌긴 틀렸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이겠죠? 여기 때는 허용이 되니까 토지를 분할시킬 수도 있고 막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행위를 해. 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만 지금 얼른 머리 안 올랐지. 남들 다 안다 모른다. 다 알아. 행정기관도 다 알고. 알겠습니까? 딱 이게 딱 뜨면 가만히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지 않나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돈 벌려고 그래. 그죠? 근데 막 쪼개가지고 입주권 더 받아야지. 아파트 하나 받을 거 3개, 4개 받아가지고 팔고, 그 풀면 받고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행위를 보통은 한다고.
한데 관에서도 안다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법에서 규제가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가는 거야. 자, 원래는 개발이 금지된 시점이 언제라고? 지정고시가 되면 아까 효과로서 개발이 금지가 됐잖아. 여기는 개발의 구역 정비구역 지정되기 이전이잖아. 이전이면 개발이 금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처럼 소유자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제한을 법에서 시켜버린 거야. 하지 말라고. 그 말은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미 법에 규제가 됐다는 것은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건 또 하는 게 보통 우리 같아도 보통 하는 게 정상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야. 내가 볼 때는 옆집에서 다 쪼개고 있는데 나만 뭐하지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이미 늦었어. 그죠? 소유자 수 증가시켜가지고 소유자 수가 많으면 어때? 여러분들 입주권 몇 개씩 받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재건축한다고 몇 개씩 받을 거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흔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투기하는 거잖아. 알겠죠? 이제 그렇게 투기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법에서는 이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야. 원래는 이때는 개발이 허용되는 시점이잖아. 언제 금지된다고? 이때부터 금지가 되는 거잖아. 구역 지정되기 이전이잖아. 정비 예정구역이라든가 정비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소유자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제한시킨다는 이야기야. 소유자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뭐뭐 있어요? 우리 건축물을 건축하면 약간 여기 단독주택을 뭘로 만들어본다고? 다세대로 만들어본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 소유자가 증가되죠? 자, 공작물 설치는 소유자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고. 그죠? 자, 토지 분할 들어갈 거 아니야. 형질 변경은 늘어나 안 늘어나? 토덕 채취는 물건 쌓는다고 늘어나?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 우리 공공토지권 물주기에서는 소유자 수 증가되는 건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있잖아. 이것은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제한시키는 거야. 아예 못을 박아놔서 법에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 플러스 몇 년? 1년. 최장 몇 년? 4년. 알겠죠? 그래서 이 제도 들은 의미 알겠습니까? 왜? 투기를 막고자 하는 거야. 법에 규정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법에서 못하게 제한을 시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건 소급 제한의 의미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 제한은 언제부터 한다고? 원래 못하게 하는 것은 구역지정고시 이후에 못하는 거잖아. 구역지정되기 이전이잖아. 이전이지만 두 가지 행위는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어떤 행위를?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 왜 막은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몇 년 기간 동안 못하게 한다. 3년. 3년 이내기 때문에 뭐 3년 꼭 아니더라도 3년 이내. 플러스 몇 년에까지 연장할 수 있다? 1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최장으로 따지면 4년 이내가 되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된다. 자, 그거 꼭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렇게 봐시고.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 지정 해제가 나옵니다. 자, 이게 좀 사유가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가 지정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우리 개발법하고 비교를 드리면, 우리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의 해제 공부했거든? 개발구역 해제. 지난주에 했어. 제가 두 가지까지 이야기했죠? 개발구역 해제는 첫 번째, 다 다음날이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해제 처분한다, 해제된 걸로 본다. 의제 규정이었죠? 개발구역이에요. 네, 우리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 여기는 해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해제 처분하라는 이야기야. 여기 해제 처분 필요 없어. 해제된 걸로 본다, 의제 규정이 나오니까 해제 처분 안 해도 당연히 해제가 돼버리고, 여기는 해제 처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둘 다 해제 처분해야 돼요. 알겠죠? 이건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해제 처분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거라 하더라도 여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해제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꼭 해제해야 되지만 2년 범위 내에서 해제를 안 할 수도 있어.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유에 관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되면 정비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제해야 되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것도 거기 오른쪽에 6가지가 나오죠.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제해야 되는 것을 의무적 해제라고 써왔죠? 의무적 해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일반적인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지정권자가 하는 거지. 권한 있는 자가. 물론 지정권자가 아닌 구청장이라면 특강에게 해제 요청해야 되겠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제 사유를 보면 첫 번째는 기본계획의 해제입니다. 자, 보시면 정비예정구역하고 정비구역이 나오잖아. 아까 우리 여기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거기는 기본계획인데, 자,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3년 내 지정 신청을 않든지 지정을 안 한 경우죠. 3년 이내에 정비구역을 지정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뭐가 사라진다? 그건 기본계획 왼쪽. 여기 기본계획이 이번적으로 사라진다는 게 정비예정구역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정리 보세요. 제가 정비구역 등이라고 쓰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됐죠? 그 다음에 뭐가 지정돼야 돼?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비예정구역은 언제 지정된다고? 기본계획에서. 그죠? 그리고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에서 해가지고 지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이내 지정을 안 하면? 3년 이내 지정을 않든지 구청장 같으면 지정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자, 안 하면 이때는 예정구역이야. 요놈을 뭐다? 해제를 하여야 한다. 알겠죠?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하나 봐놓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이 할 때입니다. 알겠죠?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이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조합 설립까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있거든. 거기 보이죠? 자,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그리고 나서 조합이 설립돼야 되거든. 뭐 조합 설립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어. 뭐 추진위원회 구성은 좀 이따 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시장구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그럼 승인 받으려면 자,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승인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거든. 뭐 조합을 설립하려면 뭘 받아야죠?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받으려면 인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인가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는 뭐 하죠? 시행계획 되면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으려면 또 인가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인가 신청을 해야 돼. 순서는 간단하죠? 조합이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자,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우리 조합이 보통 할 때죠? 조합이 하고자 할 때는 어때요?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 추진위원회 구성되려면 시장군도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 받으면 승인청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승인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몇 년? 2년. 안 하면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야 한다. 됐나요? 바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 해제 처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 신청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한다는 얘기죠. 몇 년? 2년 이내 안 하면 역시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해야 한다. 또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는 시행자가 된 거잖아. 그럼 이제 사업 시행이 돼서 인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인가 신청을 해야 되나 돼? 해야 돼. 안 하면 몇 년? 3년. 안 하면 역시 정비구역 지정은 뭐다? 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 이쪽에는 해제해야 한다예요. 의무적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리 보통 공공 지원할 때거든. 고조합들이 할 거니까. 추진위원회가 없으면 정비구역 지정되고 바로 설립인가로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몇 년? 3년. 역시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하면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하여야 한다. 됐어요? 그래서 거기 순서는 정비구역 다음에 추진위원회 보이죠? 그다음에 조합은 설립인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인데 그냥 시행인가 줄여서 써놨어요. 자, 그래서 2년 승인청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해야 된다. 또 2년 이내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해야 된다. 또 3년 이내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뭐다? 해제해야 한다.
둘, 3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밑에 추진연의 구성들이 할 때는 바로 조합 설립인가로 넘어갑니다. 추진연이 없으니까 바로 조합 설립인가 넘어가야 되겠죠. 3년 이내 안 하면 역시 정비구역 지정은 뭐다? 해제하여야 한다. 자, 또 거기 밑에 재개발 토지 소유자 갈 때입니다. 뭐 토지 등 소유자 갈 때는 조합 구성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되고 바로 사업시행 인가로 넘어가면 되거든. 알겠죠?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이내 안 하면 5년. 이게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 이내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를 하여야 한다. 됐나요? 된 것 같진 않는데. 자, 그래서 해제해야 되는 것이고 숫자적 안기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연의 이 설립은 어쨌든 또 조합 바로 제시할 거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역이 지정되고 시행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시행자 조합이라면 조합이 설립되려면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 그 전에 추진연회가 구성이 되는 거야. 추진연회 끝나고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청을 몇 년? 2년. 안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또 추진연회 구성되고 나면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야 되거든. 몇 년 이내? 역시 안 하면 해제해야 된다.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는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야 되겠죠. 인가 받아야 되겠죠. 인가 신청 해야 되겠죠. 몇 년에 안 하면 3년. 둘, 3이에요. 대신 추진연회 구성이 안 될 때는 바로 설립인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진연회가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3년 이내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하면 역시 해제해야 된다. 됐어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아까 토지 등 소유자 갈 때는 재개발 사업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조합이 없으니까 그건 필요 없고 설립인가도 다 필요 없죠.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가야 돼. 몇 년 이내? 5년.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 정비구역 지정되고 몇 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고 5년. 안 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요. 대신 바로 밑에 해제 의무기한 연장 보이죠? 자, 그렇다더라도, 즉, 해제 의무 기간, 즉, 해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범위에서 연장해 줄 수 있다. 2년. 2년 범위에서 연장해서 해제를 아니할 수 있다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는 해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장해서 해제를 아니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좀 두는 거야. 이 연장은 몇 년 범위 내에서 2년 범위 내에서 바로 해제를 안 하고 유예를 좀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연장 사유입니다. 연장 사유는 1번만 하나 보세요. 자, 몇 프로 이상이 요청한 경우야. 30% 이상 동의로 요청한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합원들 기본적으로 30% 이상이 해제해주지 마세요 요청했죠? 그때는 몇 년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해제를 아니할 수 있다. 30%하고 2년 기준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 아래는 해제가 재량이죠? 이것도 해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른쪽에 6가지 보이는데 달하니까 또 부담이 돼 죽겠네. 몇 개만 보게요. 그리고 다 6개 다 부를 거예요. 자, 일단 여기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없다 나와있죠? 그럴 때는 해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 30% 이상이 해제 요청이 들어왔죠? 해제 요청 해달라고? 그때는 해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단 3개만 봅시다. 더 들어가기 겁나. 원래는 다 문제 지문화 돼요. 아, 근데 그건 내가 출제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출된 지문들이 이렇게 나온 게 있어. 아니, 3개라도 외우시라고. 자, 우리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할 수 없다. 또 30% 이상이 요청한 경우. 이때는 해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한원 간주가 보이죠?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되면 기본적으로 원래 상태로 한원되는 게 맞겠죠? 맞다. 자, 그리고 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시고, 또 한 가지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는 말 보이죠? 자, 그것을 지정을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말 보이죠? 왜냐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국장이 지정하거든. 알겠죠? 국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어쩔 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 지역을 뭘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알겠죠? 이건 작년에 들어왔던 규정이죠? 그래서 선도지역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나 봐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럼 다음 주 기출문제 보이죠?
한번 봐보세요. 30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비교육 진행대 틀린 거. 1번. 기본계획은 열람을 며칠 이상? 14일. 주민열람 13일 맞죠? 14일. 우리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기시는 14일 이상.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 정관은 30일 이상. 자, 1번은 맞았고 2번은 기본계획 수립권자를 수립하게 되면 우리 지체 없이 공부에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고. 또 3번은 여러분,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진입로 설치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이나 인접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진입로가 필요하다면 포함시켜서 지정할 수 있다. 맞고. 또 4번, 정비구역에서는 지역 주택조합 조합을 모집하면 되고도 안 되고도 굳이 뭐 주택조합이 아니고 지금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주택조합 조합을 모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된다도 맞고요. 자, 5번이 틀린 게 여러분, 물건을 14일 동안 쌓으려면 허가받아? 얼마 이상?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받는 거죠? 1개월 이상이.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아주 쉽잖아, 문제는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더 넘기시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정비교육 끝났고요. 이제 정비사업 시행으로 들어가는데, 자, 시행에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기본상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사업 들어가면 시행자부터 나와야 되겠죠? 자, 먼저 시행 방법을 하나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관계획이든 재개발, 재건축 전부 다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다 똑같다겠죠? 전부 다 한다는 것. 대신 환지는 재개발사까지 가능한데 재건축은 안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주관계획에서는 수용도 되고 개량도 되고 혼용도 된다겠죠?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대신 자, 관리처분계획 관련돼 가지고 거기 정리해놨죠?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급 나오면 주관경 개선이야.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건설 공급 보이죠? 건축물, 동그라미. 그럼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에다가 오피스텔 보이죠? 오피스텔 등장하면 무슨 사업? 재건축. 구별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부대, 복리 건너 나오면 주관경 개선 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건설 공급 나오면 재개발. 오피스텔 들어가 버리면 재건축.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오피스텔 써놨죠? 밑에. 오피스텔은 어디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에서만. 이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몇 프로이야? 30% 이하.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시행자 부분입니다. 자, 써놨네요. 자, 시행자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아까 했죠. 기본적으로 시장 구조 등이 한다고 했어요. 됐나요? 그리고 재개발은 뭐라고?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은 조합. 그죠? 그 밑에는 단독 또는 공동 다 가능합니다. 공동할 때는 전부 다 가반송이에요. 대신 자, 주관경 개선 사업 하나 볼 거. 자, 우리 개량 방식일 때 시장으로 직접 시행하든지 토주공을 진행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개량 방식 할 때는 토주공 진행할 때는 가반송이면 끝나요. 자, 대신 보통 이제 밑에 세 개죠. 수용, 환지, 관리처분이 다 들어가죠? 이때도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건 맞잖아요. 하지만 토주공 등을 시행대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둘 다 똑같죠? 대신 차이점이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토주공 등을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밑에 토주공 등을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의 주관경 사업이 우리 개량 방식 빼고 이제 나머지인데 만약 토주공을 지정할 때는 아까 우리 가반수 동의를 요하는 것은 무슨 방식일 때? 개량 방식일 때. 그럼 나머지 방식은 거기 나와 있죠. 동의 종료수. 소유자 얼마 이상? 3분의 2 and 세입자 가반수입니다. 나머지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and 세입자 얼마 이상? 가반수 동의. 이게 필요하다. 개량 방식이 말고 나머지 방식이 아니, 나머지 모든 방식은 전부 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다가 and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 동의를 받으라. 뭐 할 때? 토지공 등을 다 지정할 때. 됐나요? 이 위에 개량 방식은 토지공 지정할 때는 가반수 동의면 끝났잖아요. 근데 아래
나머지 이제 보통 방식은 토지공 등을 시행자 정하려면 뭐라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 and 세입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세입자 과반수. 요 지문도 꼭 한번 잘 등장하니까 체킹하시라고요. 일단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보통은 이쪽이잖아. 계량 빼고는 다 이쪽이니까. 그죠? 그러면 토지공동을 진행할 때는 소유자 얼마? 3분의 2 and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아라. and 개념이에요. 대신 세입자 세대수가 전체 토지용 소유자 2분의 1 이하도 안 돼. 세입자 세대수가 얼마 이하도 안 된다고? 2분의 1 이하밖에 안 되죠? 그럴 때는 세입자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천재지변 안 받아야겠죠. 천재지변 여러분 소유자는 세입자 동의 다 생략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충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용 소유자 시행될 때 몇 명 미만? 20명 미만.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 가능하다. 이렇게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볼 것은 오른쪽에 나온다. 이건 여러분 다 못 올 것 같으니까 간략히 의미 설명하고 거긴 넘어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개발하고 재건축입니다. 자, 우리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업 시행을 누가 했죠? 조합 또는 토지용 소유자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런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겨두면 뭐하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할 수 있다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이 공공시행자가 나오죠? 자, 공공시행자는 거기 위에 정문 보세요. 누구?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지 토지공을 지정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어. 원래는 누가 합니까? 원래는 조합 등이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등이 하죠? 근데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공시행자라는 것은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지 토지공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민간에게 맡겨놓으면 불안하니까 직접 개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또 시장군수 등이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재개발, 재건축만 나와요. 주거환경 개선은 시장군수 직접 하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자, 우리 시장군수 등이 누구를 지정해서 지정개발자를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지정개발자. 자, 지정개발자 거기 써놨죠? 누구?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민간 합동법인도 될 수 있고 신탁업자나 기억하시면 돼. 신탁업자나 기억하시면 돼. 신탁업자 또 토지 등 소유자도 될 수 있어요.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하나 봐놓으시고 또 세 번째는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사업 대행자입니다. 자, 사업 대행은 누가 하는 거죠? 거기서 시장군이 직접 하든지 토지공 지정개발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시장군수가 하든지 토지공이 하든지 또 지정개발자가 하든지. 자, 차이점은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차이점은 아까 얘기는 시장군수가 하든지 또 토지공을 지정할 수 한다겠죠? 자, 그러면 차이점은 여기 지정개발자하고 공공시행자는 이 둘가 시행자가 되는 거야. 시행자체가 바뀌는 거야. 알겠죠? 원래 시행자는 누구죠? 조합 등이잖아. 무슨 사업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근데 여기는 공공시행자, 시장도 시행자 되거나 토지공이 시행자 되는 것이고 여기는 지정개발자가 시행자가 되는 거야. 근데 사업 대행자는 이 자들이 뭐죠? 시행자야, 대행자야? 대행만 하는 거야. 시행자는 그대로 소유자 조합인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사업만 시키는 것이 대행자야. 알겠죠? 대행자는 시행자가 비용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원래 시행자가 누구니까? 조합 등이 원래 시행자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제도가 있다 정도만 봐도 돼요. 자, 뭐 거기는 그 정도만 체킹하고 거기 에우라 그러면 에우라 할 때마다 짜증내더라고. 근데 문제 나오긴 나왔지만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럼 찍어 그러면. 외우기 싫으면 찍어야지 방법 없어. 근데 여기 에우라 그러면 왜 헷갈리냐면 위에 있고 또 밑에 있고 또 있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에우라 그러면 한숨부터 나오니까 일단은 제 의미만 설명을 넘어갈게요. 그 지문 나오면 찍어야 돼.
그러잖아. 안 외우면 찍어야지, 나오면. 외울게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오케이.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세요. 대신 이제 여기에 한 문제라기보다도 지문 놓고 하나씩 들려가지고 이게 지문 등장할 때는 의미가 뭐죠? 나머지 확실한 지문 알면은 몰라도 돼, 사실. 고를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한 문제로 나오면 이제 다 외워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문 등장할 때는 내가 그 지문 몰라도 나머지 지문을 골라낼 수만 있으면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 알겠죠? 근데 일단 이거 외우려면 좀 복잡하니까 일단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방법을 우리 시공자 선정 보이죠? 일반적 계약은 자, 시공자, 즉 시행자가 계약 체결하는 경우죠. 일반 경쟁이고, 오케이, 그건 넘어가고. 자, 다음 시공자 선정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자, 시공자 선정하는 거죠. 자, 보시면 거기는 이제 시공자 부분에서는 조합이 할 때 나와 있죠. 포인트는 조합이 할 때는 시공자 선정을 언제 합니까? 설립인가 받은 후 보이죠?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시공자 선정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총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됐나요? 세 가지 포인트 잡으시고. 대신 조합원이 100명도 안 돼. 그럴 때는 총회에서 하는 건 똑같잖아.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한다는 거 입력해 두시고, 대신 100명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경쟁입찰 수의계약이다. 정관이 정을 받아서 한다. 정관. 100명도 안 될 때는 어디? 정관. 자,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 어차피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건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 등은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할 때, 이때는 언제? 시행객 인가받은 이유입니다. 어디에 따라서 선정한다? 규약. 지금 뭐 하는 거죠? 시공자 선정하는 거야. 시점하고 무엇을 하는가 기억 보라고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지 토지공 등을 지정할 때죠. 이때는 언제 한다? 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자, 그리고 밑에 추천 보이죠? 자, 3회 경우랑 시장군수가 직접 할 때잖아요. 그 위에 3회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관리처분계획 방법을 한다고 나와 있죠? 이때는 주민대표회나 소유자 전체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추천하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일단 여러분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공사할 사람 선정하는 경우죠? 자, 다시 한번 보고 정리. 첫 번째, 조합이 시행자일 때죠. 조합이 시행자일 때, 그때는 시공자 선정을 언제 한다고? 설립, 인가 이후에. 언제? 설립인가 이후. 어디에서 한다? 총회에서. 방식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신 조합원이 100명도 안 될 때는,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자, 총회에서 하는 거 맞는데 어디에 정관을 받는다고? 정관. 됐나요?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무슨 사업만 가능하죠? 재개발 사업. 그죠? 자, 이때는 언제 한다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은 이유 나와 있죠? 시행계획 인가받은 이유. 그거 그대로 정리되어 있어. 쓸 것도 없어. 인가받은 이유. 어디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규약. 그죠? 규약. 자,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가 되든지, 자, 또는 토지공이 된다. 이런 경우죠. 이때는 시행자 지정고시 이후죠. 자, 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뭘 한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근데 이 경우는 우리 주민대표회 등이 추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추천하면 그 자를 어떤다? 시행자로 지정해도 나와 있죠?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 5번은 또 하나 봐둘 것이요.
자, 시공자 선정하면 공사계약 체결하겠죠? 이때 그 공사계획 내용에는 공사계약 내용에는 철거 공사하는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오다 X다. X. 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거의 한번 틀리게 나와서 그렇게 그래서 포함시켜야 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밑에 공사비 검증 요청입니다. 이런 것도 싱싱한 놈들이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으니까 체킹만 하자고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행자죠. 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했죠. 그 다음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다고 나와 있죠. 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까요? 그치? 시공자가 뭐 돈 빼먹을 수 있잖아.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야. 자, 보시면 그 사유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소유자나 조합원 얼마 이상이 요청한다. 5분의 1. 자, 두 번째는 공사비가 갑자기 증액이 됐어. 근데 증액 비율이 거기 기억이 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10% 이상 증액이 됐거나 인가 이후에는 5% 이상 증액됐죠.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된다 나와 있죠. 갑자기 증액이 됐으니까 공사비가 시행인가 이전에는 얼마? 10% 이상 증액됐거나 또 우리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는 몇 프로? 5% 이상. 자, 그 정도. 완료된 다음에도 3% 이상 증액 비율이 돼버리면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는 이야기예요. 의미 나겠죠?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자, 누가요? 시행자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체결한 다음에 우리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있다는 거야.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는 이야기예요. 요청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첫 번째, 얼마 이상이 요청했다고? 5분의 1 이상. 소유자 조합원이 5분 이상 검증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 그럴 때는 요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 두 번까지 가보세요. 공사비 증액 비율이잖아. 증액 비율이 인가 나오기 이전에는 몇 프로 이상? 10% 이상. 인가 이후에는 5% 이상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된다. 퍼센트니까 거기는 그 정도로만 봅시다. 자, 오른쪽 문제만 확인할게요. 자, 오른쪽 문제 29의 문제죠. 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인데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주거환경 개선은 환지돼야 안 돼요? 되죠. 됐고. 니은은 주거환경 개선인데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까지는 맞는데 오피스에 들어가면 무슨 사업?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은 재개발이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건설 공부를 하겠죠. 그럼 맞았고. 그래서 옳은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답이고요.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기억. 자, 시장 군수는 토주공을 지정할 때 나와 있죠. 그때는 소유자 2분의, 즉 세입자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로 하겠죠. 2분의 1 이하면 2분의 1 들어가죠. 인 경우는 세입자 동의 절차 없이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아까 지워버렸네. 아까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토주공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토주공 지정할 때 동의 정적수는 어제 계량은 가반수니까 계량 빼고 나머지 모두는 뭐라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앤드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 동의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때 세입자가 전체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일 때는 세입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겠죠? 오케이. 그 이야기야.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았어요. 2분의 1 이하면 2분의 1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맞고. 자, 니은입니다. 시행자는 정비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확대하고 또 주택을 개량, 환지, 혼용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다 맞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 할 수 있다겠어? 그래서 니은도 맞았고. 자, 디귿이지요. 아하, 임시 거주증은 뒤에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임시 거주 시설 설치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임시 거주 조치 해야 된다. 맞아요? 뒤쪽에 나와요. 뒤에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2번은 3개 모두 옳은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숨이 좀 막히긴 한데 고생했어요. 이제 시행령에 중요한 정비조합이 있죠. 이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는 어디 정강 수업한다고 오세요. 알겠죠? 정강 수업할 거니까 15일 날 무슨 일 있나요? 그냥 와. 그냥 오시면 돼. 하던 대로. 알겠죠? 똑같이 수업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일단 여기서 마치고 오후 특강을 좀 이따 들어가면 되겠죠? 예.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